우리 구독자님, 혹시 동지 전 일주일, 그냥 연말 중 하나로 넘기고 계신가요? 하지만 부자들은 이 7일을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이 기간은 새로운 운을 끌어오는 시간이 아니라 한 해 동안 모은 재물의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는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해보세요. 별거 아닌 행동처럼 보이지만 작은 실행이 운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댓글에 동지대운 준비라고 남겨주세요.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대부분은 동지 전 일주일을 그냥 연말의 일부로 생각합니다. 피곤하니까 커피로 버티고 바쁘니까 끼니를 대충 때우고 연말이라며 평소보다 더 쓰고 더 움직이죠.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연말만 되면 이유 없이 지출이 늘고 작은 소비가 계속 반복되고 결정 하나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느낌. 사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 시기는 자연의 기운 자체가 내려앉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쉬고 싶어 하고 마음은 흔들리고 그 틈으로 돈이 빠져나가기 쉬워지는 시점인 것이죠. 대부분은 이 흐름을 모르고 그대로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 시기를 절대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동지를 새로운 시작의 날로 보기 전에 그 이전 일주일을 정리의 시간으로 씁니다. 돈을 더 벌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아둔 재물의 기운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몸과 생활, 공간을 차분하게 정비하는 것이죠. 오늘은 동지 전 일주일 동안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과 행동, 그리고 금전운을 흩뜨리지 않기 위해 꼭 해야 할 정리 루틴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준비물도 큰 비용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생활에서 몇 가지만 조정해도 내년 초 금전 흐름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지가 왜 중요한 날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지는 단순히 밤이 가장 긴 날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음의 기운이 가장 깊이 내려앉는 시점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아주 조금씩 양의 기운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동지 당일이 아니라 그 이전 일주일입니다. 이 시기는 기운이 완전히 내려가기 직전, 마치 물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앉기 전, 잠시 출렁이는 순간과 같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시기를 기운의 문턱이라고 부릅니다. 문턱에서는 에너지가 안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의 몸도 자연스럽게 기운을 아끼려 하고 판단력은 흐려지며 감정 기복이 커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연말만 되면 유독 피곤하고 별일 아닌 일에도 마음이 흔들린 적 있으신가요? 그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자연의 흐름에 몸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이 원리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확장하거나 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을 더 쓰거나 일을 무리하게 늘리거나 큰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운이 내려앉는 시점에 무언가를 억지로 키우면 그 에너지는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새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의 풍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늘리지 말고 흩어지지 않게 하라. 이 원리를 이해해야 왜 동지 전 일주일 동안 먹는 것, 행동하는 것, 생활 리듬을 조심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정리해 볼까요? 동지 전 일주일은 새로운 운을 끌어오는 시기가 아니라 이미 모인 재물의 기운이 새지 않게 막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몸도 마음도 판단력도 또 자연스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조심해야겠다 해서 끝내십니다. 그래서 효과를 못 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음식과 행동은 내년 금전운의 방향을 실제로 바꾸는 실천편입니다. 메모 준비하세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이 시기에 먹는 것과 행동을 조심해야 할까요? 풍수에서는 돈을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쓰고 움직일 수 있는 기운의 한 형태로 봅니다. 몸의 기운이 안정되어 있어야 판단이 흔들리지 않고 판단이 안정되어야 돈의 흐름도 차분해집니다. 반대로 몸의 균형이 깨지면 생각은 조급해지고 그 조급함이 그대로 소비와 선택에 드러납니다. 동지 전 일주일은 마치 배터리가 거의 방전된 상태와 비슷합니다. 이때 무리하게 에너지를 끌었으면 잠깐은 버티는 것 같지만 곧 더 큰 피로와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단 음식, 자극적인 음식, 억지로 각성시키는 음료를 계속 넣으면 몸은 더 빨리 무너지고 마음은 더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시기를 기운을 채우는 때가 아니라 기운을 보존하는 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동지 전에는 과한 활동을 삼가고 생활을 단순하게 하고 먹는 것도 최대한 담백하게 했습니다. 이 원리는 행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운이 불안정한 시기에 이직, 투자, 계약, 큰 지출 같은 결정을 내리면 그 선택은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 왜 그때 그랬을까 하는 후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부자들은 이 시기에 결정을 미루는 것을 게으름이 아니라 전략으로 봅니다. 하지 않는 것이 곧 돈을 지키는 행동이 되는 시점이라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원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끊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하나씩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무엇부터 바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것은 의외로 지출도 행동도 아닌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몸의 컨디션이 무너지면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판단력부터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첫째, 에너지 음료는 반드시 끊으세요. 피곤할 때 한 캔씩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건 기운을 채우는 게 아니라 기운이 없는 상태를 잠시 못 느끼게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자연스럽게 기운이 내려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억지로 끌어올리면 몸의 균형이 깨지고 그 여파가 판단, 실수로 이어집니다. 작은 판단, 실수 하나가 연말 지출을 키우는 시작점이 됩니다. 둘째, 매운 음식과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세요. 풍수에서는 매운맛을 화의 기운으로 봅니다. 지금처럼 기운을 안정시켜야 할 때, 화가 강해지면 재물이 타버린다고 해석합니다. 위장이 불편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돈 관리가 느슨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스트레스 풀려고 매운 거 먹는다는 선택이
오히려 금전운을 깎아 먹습니다. 셋째, 편의점 식사와 컵라면을 줄이세요. 가성비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의 피로를 더 쌓는 구조입니다. 피로가 누적되면 가계부를 정리할 힘도, 지출을 점검할 여유도 사라집니다. 돈을 아끼려고 선택한 식사가 결국 돈 관리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 것이죠. 넷째, 너무 달콤한 빵과 군것질을 조심하세요. 크림빵, 페이스트리처럼 잠깐 배를 채워주는 음식은 금방 다시 허기를 부릅니다. 그럼 하루 종일 커피 하나, 간식 하나가 계속 늘어납니다. 작아 보이는 이 반복이 동지 전 일주일 동안 가장 조용하게 돈을 세게 만드는 구멍입니다. 다섯째, 커피는 줄이고 횟수를 정하세요. 커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에 여러 잔씩 마시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조급함은 반드시 충동 소비로 이어집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생각할 틈 없이 결제하는 습관이 금전운을 가장 크게 흔듭니다.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을 끊을지만 알아서는 부족합니다. 이 시기에는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가 내년 금전운의 바닥을 만듭니다. 첫째, 가장 기본은 따뜻한 밥입니다. 현미든 쌀밥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반드시 따뜻하게 먹는 것입니다. 풍수에서 따뜻함은 재물을 머물게 하는 기운입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으면 혈당이 안정되고 군것질이 줄어듭니다. 군것질이 줄면 지출도 줄고, 지출이 줄면 돈의 흐름이 정리됩니다. 밥심이 있어야 판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달걀찜으로 몸을 안정시키세요. 동지 전에는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기운을 보강하는 음식이 좋습니다. 달걀찜은 값도 싸고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가볍게 먹으면 몸이 먼저 안정됩니다. 몸이 편안해야 돈을 쓰는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셋째, 두부조림은 돈을 지키는 음식입니다. 두부는 저렴하지만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한 끼를 든든하게 해결하면 불필요한 간식을 찾지 않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비싸고 화려한 음식보다 소박하지만 오래 버티는 음식이 금전운을 지켜줍니다. 넷째, 배추국으로 기운을 가라앉히세요. 제철 배추로 끓인 국은 위장에 부담이 없고 몸을 안에서부터 따뜻하게 해줍니다. 자극적인 음식으로 흐트러진 컨디션을 배추국 한 그릇이 다시 잡아줍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다섯째, 간식이 필요하면 고구마를 선택하세요. 동지 전 일주일은 안 먹는 것보다 대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구마를 미리 쪄두면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사 먹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이 작은 준비가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줍니다. 여섯째, 커피 대신 따뜻한 녹차를 마시세요. 녹차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기운을 가졌습니다. 조급함이 줄어들면 충동 소비도 줄어듭니다. 이 시기에는 각성보다 안정이 먼저입니다. 일곱째, 아침을 거르게 되면 소비가 흔들립니다. 아침을 굶으면 점심 저녁에 과식하고 하루 종일 군것질을 하게 됩니다. 오트밀이나 귀리처럼 천천히 소화되는 음식으로
아침을 시작하면 하루 소비 리듬이 안정됩니다. 이 시기의 식단은 다이어트가 목적이 아닙니다. 돈이 새지 않는 몸 상태를 만드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은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행동들입니다. 이 시기에 이것들을 어기면 금전운은 정리되지 않고 내년까지 끌고 가는 구조가 됩니다. 첫째, 큰 결정을 절대 내리지 마세요. 이직, 투자, 사업 확장, 관계 정리 같은 결정은 모두 동지 이후로 미루는 게 맞습니다. 이 시기는 감정과 판단이 섞여 있어 이성적인 결정인지 지친 마음에서 나온 선택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자들은 이때 지금 결정 안 해도 죽지 않는다는 기준으로 모든 결정을 보류합니다. 둘째, 연말 핑계로 지출을 늘리지 마세요. 연말이라며요. 선물 모임, 각종 결제가 늘어나기 쉽습니다. 문제는 한 번 풀린 소비 리듬은 동지가 지나도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시기의 과소비는 내년 초 고정 지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셋째, 휴대폰 요금 재구독 서비스 변경을 멈추세요. 연말 프로모션은 대부분 지금만 좋은 조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써보면 해지하기 애매해져 매달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이 시기에는 업그레이드보다 유지가 정답입니다. 넷째, 밤샘 생활을 하지 마세요. 술, 게임, 영상 보며 늦게 자는 습관은 몸의 리듬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리듬이 깨지면 돈 관리도 함께 무너집니다. 컨디션이 나쁜 상태에서는 지출을 점검할 힘조차 나지 않습니다. 다섯째, 2404집 구조 변경은 피하세요. 동지 전 일주일은 기운을 안정시켜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사나 공사는 집안의 기운을 크게 흔들어 놓습니다. 이 시기에 변화를 주면 재물의 흐름도 함께 불안정해집니다. 여섯째, 과음 폭식을 조심하세요. 술이 들어가면 판단력은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필요 없는 소비, 쓸데없는 약속, 후회할 말을 남기기 쉽습니다. 이런 흔적은 돈과 인간관계 모두에 부담이 됩니다. 일곱째, 계약서에 급하게 서명하지 마세요. 연말 마감 압박 때문에 서둘러 계약을 끝내려는 유혹이 큽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작은 조항 하나가 내년에 큰 손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계약서만큼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 행동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지금 안 해도 되는 일을 지금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동지까지 단 며칠, 조금만 참고 멈추면 금전운은 훨씬 안전해집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동지 전 일주일은 확장의 시간이 아닙니다. 둘째, 먹는 것과 생활 리듬이 곧 금전운입니다. 셋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이 곧 재테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자연의 흐름에 맞추셔 몸과 생활을 관리해 온 우리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1년의 흐름을 받쳐주는 토대가 됩니다. 동지까지 남은 며칠, 하루에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하루 한 공간 정리,
하루 한 가지 소비 점검. 하루 한 끼 따뜻한 식사.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댓글로 동지 전 정리합니다. 적어보세요. 말로 꺼내는 순간 기운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금전은 지키는 법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 마무리와 다가올 새해의 풍요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풍수천보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